네, 안녕하세요. 리딩 비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입니다. 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저자는 레오 버스카글리아인데요. 미국의 교육학자이면서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또 책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너무 중요한 가치를 전해야 해서일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쳤습니다. 네, 휴대폰 액정이 깨진 상태에서 잡다가 그만 유리 파편이 제 손가락에 끼어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갑자기 따봉 손가락이 되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내내 정말 따뜻했고 또 공감했던 책이었고요. 그 책의 제목 순서가 집중이 됐습니다. 살면서,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배워도 늦지 않을 텐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먼저 배운 다음에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의 배움이다 보니까 사랑으로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 책을 읽으면서 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뭔가 계속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46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언어의 역할은 인간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의사소통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을 가두는 상자와 봉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버크민스터 풀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말에 너무 젖어 있었기에 나는 가족과 친구가 없는 시카고 빈민가로 가서 2년 동안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단어들을 모두 지우고 내게 알맞은 말을 찾아냈다. 그런 후에야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닌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졌습니다. 나의 언어를 찾아온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이 주었던 단어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내가 쓰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 수업에 사람학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도입이 된다면 그 수업을 들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배움에 몰두한 우리의 삶이 안타까워서 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배운 후의 배움은 조금 더 값지고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공감이 가는 말들이 많아서 어떤 거를 발췌해야 되나 많이 고민이 됐는데 사실 어디를 펴도 맞아 맞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앞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로 가보면 기대한 만큼 얻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그룹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를 이만큼 믿는다, 너희들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생각을 주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성적을 보았더니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의 성적이 확연하게 올라갔고 정말로 뚜렷한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과 생각을 주입하고 또 그만큼의 기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보상이, 그만큼의 효과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우리는 기대라는 것을 하고 있나? 사랑에 대한 기대와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로 가서 사는 게 힘든 분들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제가 제 얘기는 아닌 것처럼 혹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도 어떤 아픈 시간이 있었고 또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가식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내 모습을 찾고 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럼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를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다가가십시오.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젠 나예요. 나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를 받아들이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보다 쉬운 일도 없고 이보다 더 다른 길에 진입하는데 이만한 방법도 없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113페이지에서는 소중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하루는 물나가 길거리에 엎드려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친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열쇠를 잃어버렸어. 저런, 나도 함께 찾아볼까? 그런데 어디쯤에서 잃어버렸지? 우리 집에서. 뭐? 그런데 왜 여기서 찾고 있는 거야? 여기가 더 화나거든. 우스꽝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해답은 내 안에 있는데 빛이 비쳐서 잘 보이는 저 바깥 세상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가서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찾아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가 나로 인한 것인지 외부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길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마치 내 차만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잘 알고 가는 것,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어떤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에 그렇다면 인생한테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답할 생각이지요? 라고 교수가 반문을 합니다. 이런 문답이 오가는데 그 답은 135페이지 다음 장에 나와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멋진 선물을 만들어 봅시다.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도 무언가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보상하는 마음이 서로가 오가야 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억울한 감정이 먼저 들어버리면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이 내용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심리학자 알디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인간이 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사회와 부모와 교육자가 원하는 인간이 되도록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런 가르침에 중독된 나머지 배운 나와 실제 나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있었던 나라는 존재 위에다 가족들이 하는 말, 사회가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말을 산더미같이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흡수되면 그것이 곧 내가 되고 평생 동안 그런 나를 보호하다 눈을 감고 새로운 자아의 도전과 마주치기 싫어서 마침내 무관심을 택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무서워서 내 자신이 무서워서 나에게 무관심해진다는 것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아까 아이들이 하원하는 바람에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 야심한 밤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책은 2회 나눠서 업로드를 하면 좋겠다 싶을 만큼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수많은 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뛰어가도 토끼를 보았던 개만이 사냥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사냥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사랑을 찾아 나설 때 발견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확신하고요. 제작을 허락해 주신 홍익출판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